라디오 매거진 부산 토요 특집 굿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랜 기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시력 교정 수술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. 눈의 비단과 류규원 원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선생님 제 주변에서도 시력 교정 수술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. 뭐 네. 종류도 라식, 라섹, 뭐 렌즈 삽입까지 참 다양하던데요. 먼저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은 과연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그 대표적인 그 시력 교정 수술로 알고 있는 이제 라식, 라섹 수술. 네. 이런 수술들은 우리 눈의 그 검은 동자 부분인 각막을 이용하는 수술입니다. 라식, 라섹 모두 그 교정해야 될 근시나 난시 도수를 그 각막의 두께로 환산해서 엑시머 레이저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 두께만큼을 각막 내부인 실질에서 깎아내게 되면 네. 교정이 되는 원리입니다. 근시 도수가 많을수록 거기 비례해서 각막 실질을 많이 깎아내야 하는 이론입니다. 네. 마치 안경 렌즈를 가공하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. 단 그 도수가 아주 많은 경우 행해지는 그 안내 렌즈 삽입술은 그 원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는 늘 궁금했던 게 라식과 라섹은 어떻게 다른 거지? 하는 부분이었거든요. 이름은 참 비슷한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? 네. 흔히 좀 혼동을 하시는데요. 네. 그 두 수술 모두 각막 내부인 실질을 깎아야 하는데 네. 우선 그 각막 내부를 노출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. 네. 라식 수술은 각막 표면에 얇은 덮개를 만들어 젖혀서 그 실질 부분을 노출시키게 되고 라섹 수술은 각막의 표면인 각막 상피를 얇게 벗겨낸 후에 그 실질 부분을 노출시키게 됩니다. 네. 라식 수술은 그 시술 후에 그 덮개를 다시 덮어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라섹 수술은 벗겨낸 각막 상피가 다시 자라 들어와야 하므로 회복이 좀 더디게 되는데 그래서 수술 후에 라식보다 좀 더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으면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 라식이 훨씬 더 나은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선택하는 환자 수는 라식이 좀 많긴 한데요. 예. 그 라섹이 또 필요한 경우는 전체 각막의 두께가 약간 얇거나 도수가 많아서 네. 각막을 최대한 아껴서 수술을 해야 할 경우는 라식 대신 라섹을 고려하고요. 또 각막 표면에 흉터나 상처가 있는 경우도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라식보다 라섹을 시행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요즘 이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스마일 라식에도 관심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름이 뭔가 참 친근해요. 스마일 라식. 맞습니다. 이건 일반 라식과 라섹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네, 이 스마일 라식도 기존의 라식, 라섹과 같이 우리 눈의 각막을 이용한 시력 교정 수술인데요. 네. 그 라식, 라섹 수술처럼 각막 표면에서부터 접근해서 깎아내야 했던 방식과 달리 네. 각막 표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수술입니다. 좀 의아한데요. 각막 표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술이 가능한가요? 네. 이것은 바로 이제 각막을 통과하는 네. femto second 레이저라는 이제 레이저가 개발된 덕분인데요. 이 레이저를 이용하면 그 각막 표면에 영향 없이 각막 내부에 원하는 두께만큼의 아주 작은 렌즈 모양을 디자인할 수 있는데 네.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을 정교한 기구를 써서 분리한 다음 그 각막 주변부의 작은 틈을 통해서 각막 외부로 빼내게 되면 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. 마치 그 외과 수술이 이제 개복 수술에서 네. 내시경 수술로 발전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이해가 쉽네요.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기존 수술에 비해서 장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. 그 라식처럼 각막에 덮개를 만들거나 또는 라섹처럼 각막 표면을 벗기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각막의 표면을 보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. 그 기존 수술에 비해서 통증도 적고 또 수술 후에 세안, 샤워, 화장 같은 일상 활동이 더 빨리 가능하고요. 그 수영, 서핑, 스쿠버 다이빙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즐기시는 분도 좀 더 마음 놓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라식 수술에 비해
그 수술 중에 각막신경에 영향을 덜 미쳐서 기존 수술에 비해서 안구 건조 증상도 적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뭐 여러모로 생각하기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장점이 많아서 환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걸 선택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개선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단점이 없는 수술은 없잖아요. 스마일 라식 단점도 있을까요? 네. 현재 이 비주맥스라는 고가의 레이저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그 라식보다는 수술 의사의 숙련도가 좀 필요해서 네네. 기존 라식 수술에 비해 수술비가 한 2배 정도 좀 더 듭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각막 수술들은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수가 변할 수 있는데 네. 경우에 따라 추가 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. 네. 이때 스마일 라식을 받으신 분이 추가 교정을 할 경우는 다시 스마일 라식을 하기에는 도수가 너무 미미한 경우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그 라섹으로 추가 교정을 해야만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럼 선생님이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전 검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종류가 많으니까 어떤 수술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그 시력 교정 수술도 사전에 기준에 적합한 눈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. 네.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각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각막에 혼탁이나 염증은 없는지 또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눈의 다른 부위에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검사나 수술 받기 전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.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? 네, 우선 평소 이제 착용하신 안경이나 렌즈의 정도, 또 직업, 생활 습관까지 의료진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면서 의료진과 한 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눈에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네네.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검사 5일 내지 7일 전부터 착용하지 마시고 또 검사나 수술 전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 좀 자제하시고요. 네네. 또 충분히 수면을 취하셔서 너무 피로하지 않게 준비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. 그렇군요. 수술 전에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관리하는 거 필수겠죠? 네. 수술 후에 이내에 좀 잘 보인다고 해서 간혹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수술 후 관리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. 시력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시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도 좀 애로가 있게 되거든요. 네네. 수술 후에 안약과 또 인공누액을 잘 넣어주시는 것은 기본이고요. 네. 눈의 피로와 또 건조 증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좀 자주 휴식을 취해주시고 특히 그 자기 전에 불을 꺼놓고 스마트폰 보는 습관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. 네. 또 가급적 손으로 눈을 좀 비비거나 만지는 습관은 피하시고요. 네네. 뭐 잘 아시겠지만 술과 담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이 수술에 대해서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의료진과 한 팀이 됐다고 생각하고 수술은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일단 이 수술 전후는 환자의 몫이군요. 네. 오늘 라디오 매거진 부산 토요 특집 굿라이프에서는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눈의 빛 안과 류규원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